제가 유튜브는 영상을 다 같이 보진 않을 거예요. 영상 한 편에 막 10 몇 분짜리도 있고 짧게는 뭐 5분짜리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저하고 이걸 감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부분만 같이 보거나 필요한 곳에서만 얘기할 건데 이 컨텐츠는 일단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고 또 서적 시장에 독서 시장에서 유행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과학이 매우 그 캐주얼하게 이렇게 이해되거나 풀이되는 것 이게 이제 유행이더라고요 최근에. 그 중에 한 유튜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보여준 영상은 뭐냐면 편집을 아주 많이 했어요. 편집을 많이 해서 보여준 영상은 1960, 70년대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탈냉전 시대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설명이 좀 많아지지만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게 콜드워예요. 전쟁을 냉각시켜 놓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기에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이 군비 경쟁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주를 향한 경쟁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뭐 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로켓을 쏘아 올린다,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 소련이 뭐 이런 경쟁을 벌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주 산업이 내지는 우주 탐사가 굉장히 급진전했다고도 역사적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현대사적 평가를. 근데 그 관련 자료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하고 온 거, 뭐 이런 거부터 루이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서 달에 가서 우리 봤던 뭐죠? 요 그림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랑빌의 그림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요. 네. 이 시기에 1800년대 그랑빌의 사람들은 그 집단은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의 그 다이아나 달 여신 달을 꿈꿨다면 우리 시대는 그런 식의 신화를 벗어나서 과학 기술의 차원에서 유튜브로 무려 50년 전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영상의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한 50년 전 우주를 가지고 군비 경쟁을 벌였던 미국과 소련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 제가 요걸 딱 캡처를 여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가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우주의 암흑 속에서 외롭게 떠있는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뭔가 드세요, 여러분? 좀 시적이죠?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지구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가 정말 푸른색 구슬처럼 아름다웠는데 너무 작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싸우고 뭐 냉전 뭐 엄청 복잡한 세계사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 얘기를 이 유튜버가 여기다 썼더라고요. 유리 가가린 얘기부터 해서 암스트롱 달 착륙부터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일단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다시 한번 유토피아적 꿈 그리고 우주를 향한 인류의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 근데 그 시도들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냉전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를 볼 때는 그랑빌식의 그런 신화적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곳에서 얼마나 작은 시야에서 갇혀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사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가끔 보는 이 영상인데 라이브 아카데미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남자 혼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사람? 아세요? 그러니까 꽤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요 분이 주로 하는 건 한 7분에서 10분 안 되는 컨텐츠로, 그죠? 영상으로 영어 강의를 해요. 영어 강습을 해요. 근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핵심만 잡아가지고 딱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독 23만 명, 꽤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 사람의 영어 강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사람의 그 장점은 아주 이 핵심, 그러니까 그 특정 주제로 들어가서 그 분량만 딱 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 콩글리시라고 한때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한국식 영어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컬렉션하는 걸 하더라고요. 좀 바로잡는다는 취지.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어떤 소위 시청자는 약간 뭐라 그러지? 무시당하는 기분? 그리고 다 부정적 뉘앙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로 쓰셨죠?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컨텐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어요. 대부분의 동시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를테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많은 학자들부터 과학자 그리고 소위 정책가들이 하는 얘기는 일자리 창출인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기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1인 기업 같은 거, 창업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1인 기업이라든가 창업이라는 걸 하기 위한 가장 필수 능력으로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창작 능력을 꼽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지는 무엇으로서 구체화되는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디서 발현이 되거나 확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 공동체적인 소통, 공동체적 소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오케이. 네. 또 소통. 근데 그 소통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라도 이런 것도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전달하는 능력. 전달하는데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오케이, 부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능력. 근데 그거는 이제 수치로 이제 계산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유튜브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질문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제시될 수 있을까? 이미지를 잘 만드는 걸까? 아니면 제때 올리는 걸까? 아니면 엄청 홍보를 많이 할까?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거 그런 것들. 이를테면 우리가 빅 사이즈 옷 같은 경우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마케팅 시장이 좀 작잖아. 네, 근데 네, 네. 세계적으로 만약에 넓혀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죠. 고객이 될 수 있는 거. 네. 일단 그런 부분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왜 질문을 던졌냐면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각종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런 SNS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렇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시각화를 잘해야 돼요. 시각화. 근데 그 시각화가 너무 다들 잘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관건은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컨텐츠도 시각화가 잘 돼야 되지만 그 시각화의 그 뿌리, 기반을 형성해 주는 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예요. 근데 이 컨텐츠라는 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이 대중화되기에 제일 어렵거나 대중에게 관심이 제일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과학 같은 거, 우주과학 같은 거. 이런 거를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면 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급속도로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들여다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영어 이런 식의 렉처 있잖아요. 튜토리얼이라고 하던데 영어 튜토리얼 같은 게 최근 1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 같아요. 유튜브 사이에. 그럼 그전에는 영어 안 했어요? 그게 아니죠. 말 그대로 미디어가 달라진 거예요. 영어 마을을 짓고 경기도에 막 그 영어 마을을 막 관에서 하고 하던 시기가 1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파주 영어 마을 막 이런 거. 지금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뭐 지금 소통도 말씀하셨지만 돌아다녔던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들이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옮겨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유튜브로 옮겨오는 건 단지 그냥 장소 이동이 아니라 유튜브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메커니즘이라든가 노출의 어떤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압도적으로 이 컨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컨텐츠를 들고 유튜브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수성이나 기술적인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컨텐츠 가공의 결정타인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요 얘기 했잖아요. 유리 가가린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의 소위 정치 체제가 다르고 그래서 냉전 상태고 이런 설명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이러고 들었는데 이거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복잡한 세계사나 과학사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컨텐츠가 어떻게 전달되거나 가공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캡처를 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써놨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소도구야, 소도구. 여기다 as far as I know라고 써놓은 거는 소도구예요. 문제는 이 사람은 이걸 해서 이 7분짜리에서 이거를 그냥 반복 학습을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같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건 어때요? 여기다 우리가 뭐라 그러지? 판서. 모르는 단어들. 칠판에다 글씨 쓰는 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이 사람이 진짜로 효과 있어서